2월 18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직장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일을 그만두는 시기가 바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크기 때문인데요. 포항시가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을 우현동 풍림하이원 아파트에 마련합니다. 사실 이런 시설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요.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조국래 주무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항시청 교육청소년과 조국래입니다. 네, 우선 다함께 돌봄센터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에 돌봄 기능의 거점 기능을 하는 돌봄시설이고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네, 소득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에 이용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상시 돌봄뿐 아니고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긴급 돌봄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에도 이런 돌봄이 있고 일선 학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도 지역 아동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기존의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와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다함께 돌봄센터는 주거지 밀집 지역에 설치가 되고요. 음, 그래서 이른바 틈새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은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학원을 마치고 부모님 퇴근 전까지 네네. 집 근처에 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음, 아니면 2시부터 3시까지 학원을 가고 그다음 5시에 또 다른 학원을 보낼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 그 틈새의 돌봄 공백을 다 함께 돌봄센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방과 후에 오후 내내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맞벌이 부모님들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이런 애로사항이 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소득이나 가구 특성을 고려한 돌봄 취약아동의 학습 격차 해소, 문화 격차 해소 이런 목적이 있는데요. 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네. 다 함께 돌봄센터는 기존 돌봄 시설과 상호 보완하면서 그리고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예, 또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틈새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포항에서는 2호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1호점은 저 포항시 구룡포읍에 있는데요. 네. 여기는 구룡포 꾸러기 마을 돌봄터라고 네. 2019년 4월에 설치된 곳입니다. 음. 포항시 1호점이기도 하고 경상북도 1호점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는 구룡포 아동복지위원회에서 설치부터 운영까지 대폭 지원해주고 있고 포항시와 공동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의 목적과 가장 잘 부합하는 운영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54명의 아동이 등록되어 있고 하루 평균 2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구룡포 1호점에는 그래도 생긴 지 몇 년이 됐으니까 예. 사람들이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호응은 상당히 좋고요. 네.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긴급 돌봄 아동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부모님들이 특히 구룡포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잠시 자녀 맡길 데가 없을 때 이럴 때 음. 상당히 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2호점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아파트 단지 가운데 우현 풍림 아이원에 설치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설치하게 됐습니까? 작년 5월 달부터 해서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해서 공개 모집을 했었고 특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우편 발송하고 전화 홍보, 방문 홍보를 주기적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 결과 돌봄 수요라든지 시설 기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연풍림아이원을 2호점 설치 장소로 선정을 하였고요. 네.
특히 바로 옆에 중앙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주민이 많고요. 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시설에 공간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우연풍리마요는 74평 이렇게 넓은 공간을 입주민들이 양보해 주셔가지고 제공해 주신 게 가장 큰 요인이 음. 됐고요. 이번 달에 16일 협약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5월 달 개소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풍림아이원에 설치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동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동의도 얻으셨습니까? 네,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고요. 네. 작년 연말에 입주민 동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아동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까? 우선 함께 돌봄센터는 우선 종사자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총 4분이 종사할 예정인데요. 시설장 1분, 코디네이터 1분, 돌봄교사 2분 이렇게 배치될 예정인데 특히 이 중에서 코디네이터가 학생들한테 제공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원예나 신체 활동, 만들기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학습 지도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음. 그리고 필요한 때는 외부 강사나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료는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용료는 저도 최소한의 이용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용료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필요하고 또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용료는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 월 5만 원은 안 넘기는 선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범 운영을 해보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돌봄센터 이용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용 신청은 인근 주민은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한데요. 네. 이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아파트 측에다가는 이용 제공의 70% 범위 음. 내에서 이용 우선순위를 배정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정원 이상으로 초과 시에는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순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뭐 예, 아파트 주민들은 70% 이제 배정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30%는 이제 다른 아파트나 뭐 다른 곳에 사는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더 많은 돌봄센터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최소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네.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음. LH 매입임대나 아파트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생활복합시설 형태로 내년 2개소, 내후년 1개소, 여기는 설치 장소 확정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센터 수가 많이 부족한데 그 네. 외에도 추가 설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가 많이 생겨나서 뭐 초등학생 자녀는 물론 부모 모두 방과 후 돌봄 공백의 어려움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포항, 네. 네.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조국래 주무관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